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 겨울이면 눈이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처마 밑까지 하얗게 차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날 같지만 언제나 마당이 반질반질하게 쓸려 있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칠성이라 불리는 나무꾼 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진 재산이라곤 지게 하나와 튼튼한 몸뚱이뿐이었지만 마음씨 하나만큼은 비단결보다 곱다고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칠성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장터에 내다 팔아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았지만 욕심을 부리는 법이 없었고 남을 원망하는 법도 모르는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치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밤낮으로 한방눈이 쏟아져 온 세상이 은세계로 변해버린 날이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추위에 떨며 굴속 깊이 몸을 숨길 만큼 혹독한 날씨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아랫목에 배를 깔고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칠성은 백감이 떨어진 이웃 노인을 위해 지게를 지고 눈 덮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한참을 올라가던 칠성의 귀에 바람소리 사이로 가네프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조심 발을 옮긴 칠성은 덤불 아래 쓰러져 있는 하얀 물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털로 뒤덮인 아름다운 배겨우 한 마리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배겨우는 사냥꾼이 놓아둔 날카로운 쇠덫에 뒷다리가 치여 붉은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칠성을 보고도 도망칠 힘조차 없어 그저 젖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짐승이라도 생명은 귀한 법이라 여기며 서둘러 짐을 내려놓고 덫을 벌려 여우의 다리를 빼내 주었지만 상처가 깊어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를 벗어 여우를 감싸 안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산을 내려와 자신의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달려가 쑥을 지시겨 상처에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동염해 주었으며 자신이 먹으려던 묽은 조죽을 식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서 여우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우는 조금 기운을 차렸는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는데 호롱불 아래서 반짝이는 그 눈동자가 어찌나 맑고 깊은지 칠성은 순간 숨이 붙는 듯 했습니다. 보통 짐승의 눈과는 달리 그 배겨우의 눈은 마치 황금을 녹여 만든 구슬처럼 영롱한 금빛을 띠고 있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이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괜찮다. 여기서 푹 쉬고 나으면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었고 여우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칠성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은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여우를 돌보았고 여우는 칠성이 잠들면 가만히 일어나 앉아 칠성의 자는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눈보라가 멈추자 상처가 아물어 거들 수 있게 된 배겨우는 방문을 긁으며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칠성이 문을 열어주자 여우는 눈 쌓인 마당으로 폴짝 뛰어내리더니 곧바로 산으로 달아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칠성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털과 그 속에 박힌 금빛 눈동자가 칠성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순간 여우는 고개를 한번 꾸벅 숙이는 듯 하더니 이내 눈 덮인 산속으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칠성은 여우가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부디 다시는 덫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었고 다시 혼자가 된 오두막으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겨울이 가고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칠성의 집 마당 구석에도 노란 산수유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마을 사람들이 겨우내 묵혀둔 농기구를 손질하고 논밭으로 나갈 채비를 하던 어느 따스한 날 오후였습니다. 칠성이 마당에서 짚을 꼬아 새끼를 꼬고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웬 낯선 처녀 하나가 다소곳이 서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마치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화사하고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입고 있는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감출 수 없는 귀품이 흘러넘쳐 칠성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녀는 칠성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리며 자신을 연화라고 소개하였고 전쟁통에 부모 형제를 모두 잃고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 마을까지 오게 되었다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칠성은 딱한 사정을 듣고 물 한 바가지라도 대접하려 했으나 연화는 대뜸 칠성에게 이곳에서 며칠만이라도 묵어가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집안일이라도 거들겠습니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칠성은 남녀가 유별한데 혼자 사는 총각집에 처녀를 들이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정중히 거절하려 했으나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 절실하고 맑아서 차마 매몰차게 내치지 못하고 헛간 방이라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칠성의 집에 머물며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칠성이 산에서 돌아올 때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등 마치 제 집처럼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연화가 들어온 뒤로 칠성의 집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고 칠성이 해오는 나무도 예전보다 훨씬 좋은 값을 받게 되는 등 좋은 일들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칠성은 처음에는 낯선 처녀가 불편했으나 말없이 알뜰하게 집안을 돌보는 연화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녀가 차려주는 저녁밥을 기다리며 산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칠성의 집에 예쁜 색시가 들어왔다며 수군거렸지만 워낙 행실이 바르고 싹싹한 연화를 보며 칠성에게 이제 그만 장가들 때가 되었다고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난 뒤 연화는 조용히 칠성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저는 의지할 곳 없는 몸이니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평생 나으리를 지아비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나무꾼이라 고운 처녀를 고생시킬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고운 마음은 천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나으리의 따뜻한 심성 하나만 믿고 평생을 의탁하고 싶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한 칠성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름을 느꼈고 결국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습니다. 혼례식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조촐하지만 정겹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국수를 삶고 전을 부치며 잔치 음식을 마련했고 남정네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차이를 치며 칠성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칠성은 낡은 관복을 빌려 입고 연화는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마을 노인들은 선녀가 하강한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 줄 알았던 칠성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하객들의 덕담 속에 두 사람은 천지신명께 백년해로를 맹세하며 맞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잔치가 파할 무렵 마을 사람들은 짙게진 농담을 던지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칠성의 오두막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신방에 들어선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낮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신부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은은한 불빛 아래서 그녀의 미모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연화의 손을 잡으며 내 그대를 고생시키지 않으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소 라고 다짐했고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칠성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느낌을 받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호롱불 빛을 받아 반짝이는 연화의 눈동자가 지난 겨울 눈밭에서 구해준 그 100여 후의 금빛 눈망울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동자는 검거나 짙은 갈색이기 마련인데 연화의 눈동자는 깊은 숲속 옹달샘에 달빛이 비친 듯 영롱한 황금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헛것을 보았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신비롭고 묘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칠성의 머릿속에는 눈밭에 쓰러져 있던 하얀 여우가 자신을 쳐다보던 그 애처롭고도 강렬했던 눈빛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놀란 기색을 눈치챘는지
살며시 눈을 내리깔았지만 칠성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과 함께 묘한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산신령이 맺어준 기이한 인연인 것일까? 칠성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가볍게 흔들었고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행복해야 할 첫날 밤, 칠성은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신부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운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칠성의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고 방 안에는 호롱불 타는 소리만이 타닥타닥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억누르며 혹시라도 자신이 헛된 상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게다가 짐승과 사람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칠성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녀의 몸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냄새가 꽃향기인지 아니면 깊은 산속의 흙내음인지 분간할 수 없어 다시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칠성의 오두막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칠성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첫날 밤의 미묘한 긴장감과 의구심은 아침 햇살과 함께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연화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는데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어찌나 구수하고 정겨운지 지나가던 새들도 잠시 쉬어갈 정도였습니다. 칠성이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마루에는 이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숭늉과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지난밤에 보았던 그 금빛 눈동자가 혹시 꿈이었나 싶어 연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아침 햇살 아래서 방긋 웃는 그녀의 눈은 그저 맑고 선한 검은 빛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헛된 의심을 탓하며 복덩어리 같은 아내를 맞이한 것에 대해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된장국은 깊은 맛이 우러나 입안에서 살살 녹으니 칠성은 밥 2공기를 눈 깜짝할 새에 비우고 힘차게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연화가 들어온 뒤로 칠성의 집안 형편은 하루가 다르게 피어났습니다. 칠성이 산에서 해온 나무는 장터에 나가기가 무섭게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연화가 틈틈이 산나무를 캐어 말리거나 텃밭을 일구어 거둔 채소들은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품질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연화의 바느질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뛰어났는데 낡아 빠진 칠성의 옷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마치 새 옷처럼 말끔해졌고 남는 천 조각으로 만든 복주머니나 벗어는 장터 포목점 주인도 탐을 낼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다며 부러워했고 칠성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으쓱해져 땅을 밟는 것인지 구름을 밟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내릴 때도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고 해가 지기만을 기다려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호사다마라 했던가 칠성의 행복이 커질수록 이를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건너편 개울가에는 성격이 괴팍하고 심술죄기로 소문난 팥죽 할멈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남 잘되는 꼴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위인이었습니다. 팥죽 할멈은 일찍이 혼자가 되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빈둥거리며 속을 썩이는 바람에 칠성의 행복한 모습이 더더욱 눈꼴시게 보였습니다. 할멈은 사실 칠성이 혼자 살 때부터 그가 가진 액기밭이라도 헐값에 넘겨받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굴러들어온 묘한 처녀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지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할멈은 칠성의 집쪽을 노려보며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계집이 들어와서 남의 마을 물을 흐리는고 하며 혀를 춤춤 찼습니다. 어느 날 팥죽 할멈은 동태를 살피겠다며 짐짓 웃는 얼굴로 칠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할멈의 매서운 눈초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는데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한 마루와 가지런히 정리된 장독대를 보고는 흠잡을 곳이 없어 오히려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연화가 물 묻은 손을 닦으며 나와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자 할멈은 연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산골 마을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희고 고운 피부와 나긋나긋한 몸매,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듯한 묘한 분위기에 할멈은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할멈은 겉으로는 새색시가 참 곱네 그려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건 사람의 기운이 아니야. 산속에서 둔갑한 요물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리 생길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멈이 다녀간 뒤로 마을 우물가에는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모여들 때마다 팥죽 할멈은 은밀한 목소리로 너희들 그거 보았느냐? 칠성인의 색시 말이다. 걸을 때 발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라며 운을 떼었습니다. 순박한 안악들이 원래 조신한 처자라 발걸음이 가벼워서 그렇겠지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하면 할멈은 눈을 부라리며 더 끔찍한 이야기를 보태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 어스름할 때 그 집 앞을 지나는데 색시가 닭장 앞에서 입맛을 다시는 걸 봤어. 사람이면 밥을 먹어야지. 어찌 생닭을 보고 침을 흘린단 말이냐. 할멈의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연화가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 짐승의 간을 빼먹는다더라. 눈동자가 파랗게 빛난다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칠성도 처음에는 이런 소문을 그저 시기 질투에서 나온 헛소리라 여기며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돌아와 연화에게 예쁜 댕기를 사주며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고와서 샘을 내는 모양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라고 다독였고 연화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하여 한번 의심의 씨앗이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칠성이 마을 어귀주막에 들렀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서방마저 술잔을 기울이며 자네 색시가 어디서 왔는지 정말 모르는가. 요새 산짐승이 둔갑해서 사람을 홀린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돌아서 말이야. 라고 걱정스레 묻자 칠성의 가슴 한구석에도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칠성은 문득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연화가 온데간데 없고 이부자리만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을 죽이고 방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문살에 비친 달빛 그림자 사이로 밖을 서성이는 누군가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연화였습니다. 칠성은 문을 벌컥 열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는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연화가 들어와 조용히 자리에 누웠는데 그녀의 옷자락에서는 차가운 밤이슬 냄새와 함께 비릿한 흙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칠성은 자는 척하며 등만 돌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은 한숨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맑은 얼굴로 칠성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에는 그녀의 눈밑이 조금 거뭇하고 피곤해 보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소 안색이 좋지 않구려 라고 칠성이 넌지시 묻자 연화는 잠시 멈칫하더니 내 고향 생각이 나서 잠시 마당에 나가 달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으나 칠성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부모는 누구인지 한 번도 명확히 말해준 적 없는 그녀였기에 고향 생각이라는 말조차 칠성에게는 막연하고 의심스러운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오늘 밤에는 기필코 자지 않고 그녀의 뒤를 밟아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흉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신의 닭장에서 씨암탉 한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털이나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게 없어진 것으로 보아 짐승의 소행이라기보다는 솜씨 좋은 도둑의 집 같기도 하고 귀신의 조화 같기도 했습니다. 팥죽 할멈은 이때다 싶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칠성네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지? 그 여우 같은 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마을의 변고가 끊이질 않아. 어젯밤에도 내가 칠성이네 담벼락 너머로 푸른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다니까. 할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닭을 잃어버린 박 씨조차 칠성을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게 싸늘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마주치면 슬슬 피하거나 수군거렸고 칠성은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이 산에서 일찍 내려와 마당에 들어서는데 부엌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삭스삭. 마치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가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칠성이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연화가 식칼을 숫돌에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평소의 온화함과는 달리 너무나도 진지하고 서늘하여 칠성은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칼날이 시퍼렇게 서자 연화는 칼을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그 순간 칼날에 반사된 빛이 그녀의 눈을 비추자 칠성은 다시 한번 그 금빛 눈동자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짐승에 가까운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득이는 그 눈빛에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연화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잽싸게 칼을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벌써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웠지만 칠성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칼의 잔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몸이 좀 고단하여 일찍 내려왔소. 칠성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뒤엉켰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것인가? 아니면 마을 사람들 말대로 밤마다 짐승을 잡아먹으러 다니는 것인가? 칠성은 벽에 걸린 낡은 낫을 바라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저것을 머리맡에 두고 자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목숨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도 칠성은 도무지 밥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가 건네주는 반찬이 혹시나 독이 든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칠성의 기색을 살피며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묵묵히 밥을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팥죽 할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아, 칠성이 안에 있느냐? 칠성이 숟가락을 놓고 나가보니 할멈은 마을 청년 몇몇을 대동하고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칠성이 묻자 할멈은 대뜸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눈은 못 속인다. 내 색시가 요물이라는 증거를 내가 잡았어. 오늘 밤 당장 마을 회관으로 나오라 그래라. 칠성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할멈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자네도 정신 똑바로 차려. 홀려도 단단히 홀렸어. 전현이 사람 탈을 쓴 여우라는 걸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자네만 모르고 있어. 옆에 있던 청년들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형수님이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밤마다 어딜 그렇게 다니시는지. 마을 닭들이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 칠성은 버럭 화를 내며 다들 그만두지 못해. 내 아내는 내가 제일 잘 안다.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멈 일행은 칠성의 완강한 태도에 두고 보자. 내 오늘 밤에 기필코 본색을 드러내게 할 테니라고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산골 마을의 고요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고 칠성의 집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지만 칠성은 벽에 기대어 앉아 담뱃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먼저 주무시오. 나는 생각이 좀 많아 잠이 오질 않소. 칠성의 말에 연화는 서방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 누웠습니다. 그 말이 칠성에게는 안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실이라니 도대체 무슨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자정이 가까워지자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연화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자 칠성은 조심스럽게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은 말똥말똥하게 뜨고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옆자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일어나 앉더니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선 연화는
하얀 소복 차림이었는데 그녀가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꼬리 9 달린 여우처럼 일렁이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맨발로 뛰쳐나가 연화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쪽이 아닌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를 죽이며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숲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연화는 마치 대나처럼 거침없이 걸어나갔고 칠성은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채이면서도 필사적으로 그녀를 쫓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연화가 어느 벼랑 끝 바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칠성은 아름드리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달을 향해 고개를 들고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고도 두려워서 칠성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끼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연화를 향해 덮쳐들었습니다. 칠성은 연화야 하고 소리치며 뛰쳐나가려 했지만 놀라운 광경에 그만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연화가 몸을 날렵하게 피하더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 검은 그림자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연화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황금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나무 뒤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팥죽 할멈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일까? 내가 사랑한 여인은 정말로 사람의 탈을 쓴 요물이었단 말인가? 깊은 산속의 차가운 바람이 칠성의 젖은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지만 공포로 얼어붙은 그의 마음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의심의 밤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숲속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에 혼이 나간 사람처럼 허둥지둥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려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아픔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눈앞에는 여전히 연화의 금빛 눈동자와 검은 그림자를 낚아채던 그 날렵한 손놀림이 생생하게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짐승을 아내로 맞이했구나. 마을 사람들 말이 사실이었어. 공포와 배신감이 뒤섞여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조용히 열리고 연화가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자는 척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서늘한 기운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말없이 칠성의 등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너무나 슬프고 무거워 칠성은 순간 가슴이 저릿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돌아누워 그녀를 안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신의 닭장이 또다시 털린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최진사댁 외양간 송아지까지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3355 모여 수군거렸고 팥죽 할멈은 물 만난 고기처럼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지.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칠성이네 집 쪽에서 푸르스름한 불덩이가 솟아올라 산으로 날아가더란 말이야. 그게 바로 여우 구슬이라는 게야. 할멈의 말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이제는 누구 하나 칠성내를 두둔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보면 자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오늘 밤에 당장 그 요물을 쫓아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칠 걸세라며 으름장을 놓거나 아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칠성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연화를 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햇살 아래 하얀 빨래를 탁탁 터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순박한 새색시였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숲속에서의 그 서슬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칠성을 보며 오셨습니까? 시장하실 텐데 얼른 씻으세요 하며 웃는 얼굴은 너무나 해맑았습니다. 칠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따뜻한 아내가 진실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도 칠성은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연화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칠성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얹어주며 많이 드세요.
요새 안색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라고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밥을 넘겼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선 칠성은 산으로 가는 대신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수백 년 된 느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묵묵히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가곤 했습니다. 칠성은 나무 그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쫓아내자니 그동안의 정이 울고 데리고 살자니 내 목숨이 위태롭고 마을 사람들 보기가 두렵구나. 혼자 중얼거리는 칠성의 곁으로 언제 왔는지 모를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다가와 걸터 앉았습니다. 등에는 약초 망태기를 메고 허리에는 표주박을 찬 노인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기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칠성을 힐끔 보더니 대뜸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먼. 귀신을 보았는가? 아니면 빚쟁이에게 쫓기는가? 칠성은 처음 보는 노인이었지만 왠지 모를 위험에 눌려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만약 짐승이 사람 탈을 쓰고 은혜를 갚겠다고 온다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피해야 합니까? 노인은 껄껄 웃으며 표주박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로고 자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칠성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자 노인은 정색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짐승은 한 번 입은 은혜를 뼈에 새겨 목숨을 바쳐 갚을 줄 알지만 사람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서운하면 원수로 돌변하는 법일세. 겉모습이 털북숭이 짐승이라도 그 속에 의리가 있으면 사람보다 나은 것이고 비단옷 입은 사람이라도 그 속에 배신과 의심이 가득하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지. 노인의 말은 칠성의 가슴을 둔기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칠성은 지난 겨울 자신이 구해준 배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덫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믿고 몸을 맡겼던 그 눈빛, 그리고 치료를 받고 돌아가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던 그 모습, 그리고 연화가 온 뒤로 집안이 평온해지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연화가 정말 자신을 해치려 했다면 벌써 해쳤을 것이고 재물을 탐했다면 벌써 훔쳐 달아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준이를 마다하지 않고 오직 칠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남들의 헛소문에 휘둘려 내 아내의 진심을 의심하고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했어.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칠성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듣게나. 자네가 심은 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법이야. 오늘 밤 두 눈을 부릅뜨고 진실을 마주하게 두려움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면 진짜 모습이 보일 걸세. 칠성이 고개를 들어 감사 인사를 하려 했으나 노인은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휘적휘적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내리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몫이지. 노인의 노랫가락 같은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칠성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칠성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으리라. 내 아내가 여우든 귀신이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지키리라 다짐하며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칠성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는데 도마질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고 빨랐습니다. 칠성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연화는 깜짝 놀라며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다가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칠성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부인, 오늘 저녁은 일찍 먹고 문단속을 단단히 합시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소. 칠성의 말에 연화는 잠시 칠성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서방님, 저만 믿으십시오.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상을 물리자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칠성은 안방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마루에 호롱불을 하나 켜두고 마루에 앉아 낫을 옆에 두었습니다. 연화는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바늘이 멈춰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칠성은 낮에 노인이 해준 말을 곱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팥죽 할멈이 뭐라 하든,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 설령 연화가 여우라 해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나는 그녀를 지킬 것이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고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팥죽 할멈이 기어 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쳐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오라고 그래. 이 흉물스러운 요무라 팥죽 할멈의 재지는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칠성이 자네도 비켜. 자네가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니 우리가 대신 잡아주마. 마을 청년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붉은 횃불로 가득 찼고 매캐한 연기와 살기등등한 고함 소리가 집을 에워쌌습니다. 칠성은 벌떡 일어나 낫을 들고 마루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들 뭐 하는 짓입니까? 남의 집에 밤중에 쳐들어와서 행패라니요. 칠성이 고함을 쳤지만 이미 흥분한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켜 이 사람아. 저 방 안에 있는 게 네 마누라가 아니라 여우란 말이다. 팥죽 할멈은 삿대질을 하며 안방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연화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횃불빛을 받아 더욱 창백하고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팥죽 할멈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저거 봐라. 눈빛이 사람이 아니야. 당장 저 요물을 끌어내라. 연화는 칠성을 한번 쳐다보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시끄럽던 마당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섰지만 연화는 부드럽게 칠성을 밀어내고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 칠성은 보았습니다. 연화의 치마폭 아래로 살짝 보이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 가볍게 떠 있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등 뒤로 희미하게 일렁이는 9개의 꼬리 형상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어딘가 신성하고 고귀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낫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겠구나. 연화는 팥죽 할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멈은 오지마 물러가라 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연화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금빛 광채에 압도되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뒤를 돌아 칠성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짐승의 탈을 썼다 하여 무조건 악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밤 누가 진짜 짐승이고 누가 사람인지, 이 마을에 닥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 목숨을 걸고 밝히겠습니다. 연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지붕 위에서 쿠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기와장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붕으로 쏠린 사이 연화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지붕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거기서라. 내 놈이 바로 범인이었구나. 연화의 호령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연화와 뒤엉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며느리 구박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비한 대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칠성은 낫을 던져버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내 아내를 지켜주소서. 지붕 위에서 벌어지는 격투는 치열했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며 연화를 공격했지만 연화는 춤을 추듯 유연하게 피하며 공격을 받아쳤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연화의 얼굴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을 지키려는 수호신처럼 늠름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팥죽 할멈은 공포에 질려 기절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챙챙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 같은 소리가 몇 번 오가더니 마침내 연화가 검은 그림자의 목덜미를 물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진 검은 물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검은 물체를 발로 밟고 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부인, 괜찮소. 연화는 서서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칠성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보십시오. 이것이 매일 밤 닭을 훔쳐가고 송아지를 해친 진짜 범인입니다. 연화가 가리키는 곳에는 집채만한 살쾡이 한 마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살쾡이는 일반 짐승이 아니라 수백 년 묵은 요물로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가축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살쾡이라고. 그럼 칠성네 색시가 우릴 구해준 거야. 의심은 경악으로, 경악은 다시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쓰러진 줄 알았던 살쾡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칠성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위험합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칠성의 앞을 막아서는 순간 칠성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있던 낫을 집어들고 살쾡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살쾡이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칠성의 눈앞에 살쾡이의 시뻘건 입이 다가오는 찰나 연화의 몸에서 눈부신 하얀 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마당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으아악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세상이 하얗게 변했고 칠성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빛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칠성과 연화의 운명은, 그리고 이 마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밤은 깊어만 가고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백색의 섬광이 걷히고 세상에 다시 어둠과 적막이 찾아왔을 때 칠성은 멍한 정신을 추스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코끝에는 매캐한 그을음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진동하고 있었고 귀에서는 여전히 삐 하는 이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니 마당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횃불을 들고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 마당 한가운데에는 집채만한 살쾡이가 새카맣게 그을린 채 거대한 바위처럼 쓰러져 있었는데 그 크기가 실로 어마어마하여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닭이나 훔쳐가는 산짐승이 아니라 수백 년을 묵어 영물이라 불리던 사악한 요괴였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요괴의 사체를 확인하자마자 본능적으로 연화를 찾았습니다. 연화야 부인 칠성의 애타는 외침에 대답하듯 살쾡이의 거대한 몸통 너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 비틀거리는 다리로 달려가 보니 연화가 담벼락 밑에 힘없이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감싸 앉아 연화는 스르르 눈을 뜨며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금빛으로 빛나는 여우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칠성을 향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더없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아내의 눈동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방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연화의 갈라진 목소리에 칠성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그 몸으로 이 괴물을 물리쳤단 말이오. 칠성은 자신의 옷자락으로 연화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흐느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칠성과 연화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거대한 살쾡이와 상처 입은 연화를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며 죽이려 했던 그 여인이 실은 목숨을 걸고 마을의 재앙을 막아낸 은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기 때문입니다. 횃불의 불빛 아래 드러난 살쾡이의 발톱은 쇠스랑처럼 날카로워 만약 연화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던 누구 하나 성한 목숨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던 팥죽 할멈이 부스스 몸을 일으키며 기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멈은 상황 파악이 덜 되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전현이 요술을 부려서 저 큰 짐승을 죽인 거야. 보통 사람이면 저게 가능하겠어. 전현도 똑같은 요물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할멈의 선동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청년 중 하나가
횃불을 바닥에 콱 내리찍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멈, 제발 그 입 좀 다무시오.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란 말이오.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저 짐승 밥이 될 뻔했단 말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할멈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칠성이네 색시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송아지는커녕 우리 애들까지 물려갔을지도 몰라. 사람 목숨 구해준 은인한테 요물이라니. 천벌을 받을 소리 작작하시오. 팥죽 할멈은 쏟아지는 비난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시기와 질투가 빚어낸 헛소문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해칠 뻔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할멈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황급히 살인문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는 마을에서 큰 소리치며 남을 헐뜯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마을의 촌장격인 김진사가 앞으로 나와 칠성과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죄했습니다. 칠성아, 그리고 새색시. 내 나이 헛먹었네 그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귀한 분을 욕보이고 해치려 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꼬. 김진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너 나 할 것 없이 고개를 숙이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고 칠성의 집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살기와 오해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김진사의 손을 잡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밤중에 흉한 꼴을 보여 놀라게 해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들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연화의 넓은 아량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이 흉물을 치우고 마당을 정리해 주세. 김진사의 호령에 마을 청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거적을 가져와 죽은 살쾡이를 덮고 힘을 합쳐 마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빗자루를 들고 와 깨진 기와 조각과 어지러진 마당을 쓸어내고 부서진 장독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연화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은 다행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아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연화를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그동안 참았던 긴장의 끈을 그제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따뜻한 물을 떠와서 상처를 닦아주겠소. 칠성이 부엌으로 나가려 하자 연화가 칠성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사람이 아닌 모습을 했는데도요. 연화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칠성이 자신을 괴물로 여겨 떠날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섭기는커녕 내 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보다 더 고와 보였소. 당신이 여우든 사람이든 내 목숨을 구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내 아내라는 사실은 변치 않소. 칠성의 단단한 고백에 연화의 눈에서 다시금 맑은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나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깨끗한 무명천을 준비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연화의 얼굴과 손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드러난 상처들이 칠성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살카시의 발톱에 긁힌 자국이 어깨와 팔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칠성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어찌 다 갚고 살지. 칠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은혜라니요. 서방님이 지난 겨울 눈밭에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받은 은혜의 만 분의 1도 갚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마을 사람들은 뒷정리를 모두 마치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 그들은 칠성의 마루에 쌀 자루며 계란이며 귀한 약재들을 몰래 놓고 갔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깨진 기와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체증을 씻어내려 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비밀도 두려워할 시선도 없다는 사실이 칠성의 마음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칠성은 부엌에서 꿀물을 타와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걸 좀 드시오.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을 것이오. 연화가 꿀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칠성은 화로에 불씨를 살리고 고구마 몇 개를 묻어두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구수한 고구마 익는 냄새가 방안을 채우자 지난밤의 악몽 같은 기억은 어느새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안색도 한결 좋아져 볼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칠성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시오. 내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킬 테니. 연화는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여우의 힘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재주도 없는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안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칠성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처음부터 특별한 재주 따위는 바란 적도 없소. 그저 나와 함께 밥 먹고 웃고 늙어갈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을. 당신이 평범해질수록 나는 더 좋소. 그래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 맛이 나지 않겠소. 칠성의 넉살 좋은 대답에 연화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벽녘의 고요한 초가집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창호지 문으로 환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아침을 알렸고 멀리서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지난밤의 탁한 공기를 모두 몰아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어젯밤의 격투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벌써 새로운 풀들이 돋아나려는 듯 파릇파릇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으로 내려가 기지개를 켜며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일상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두 사람만의 행복을 쌓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칠성이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의 아이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칠성 아저씨 색시 누나, 괜찮아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은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어서 들어오너라. 아저씨가 군고구마 줄게. 아이들이 와 하며 마당으로 들어오자 방 안에 있던 연화도 미소를 지으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연화를 보고 무서워하기는커녕 와 누나 진짜 예쁘다. 괴물 물리친 영웅이래요. 하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칠성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통하는 법이고 진심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라고. 팥죽 할멈이 뿌린 불신의 씨앗은 뽑혀나갔고 그 자리에 믿음이라는 더 단단한 나무가 심어진 셈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안악들이 시루떡이며 부침개를 해서 칠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젯밤엔 경황이 없어 빈손으로 갔는데 이거라도 좀 드시게. 안악들은 쑥스러운 듯 음식을 내밀며 연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색시 몸은 좀 어떤가? 내 곰국을 좀 끓여왔으니 이거 먹고 얼른 털고 일어나게. 어색했던 기류는 금세 사라지고 마루는 다시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수다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칠성은 멍석을 깔고 막걸리를 내왔고 집은 작은 잔칫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가운데 칠성은 슬그머니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손의 온기가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평화로운 행복을 오래오래 지켜나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살쾡이 소동이 지나가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계절은 어느덧 무르익어 산과 들은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네 집 마당을 어지럽혔던 기와 조각과 핏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무너진 담벼락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전보다 더 튼튼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그날 밤의 사건은 칠성과 연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우물가에서는 연화를 두고 수군거리던 흉흉한 소문 대신
그녀의 지혜와 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연화를 보면 여우 누나 하고 친근하게 부르며 따랐고, 연화는 그런 아이들에게 산딸기를 따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맑게 웃어주었습니다. 칠성의 집은 더 이상 외딴 섬처럼 고립된 곳이 아니라 마을의 사랑방처럼 사람들의 온기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가진 산속의 지혜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배탈이 나거나 열이 오르면 연화는 산에 올라가 귀한 약초를 캐와서 다려 먹였는데, 그 효험이 기가 막혀 의원이 없는 산골 마을의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날씨를 읽는 재주가 탁월하여 내일은 큰 비가 올 것 같으니 논물을 미리 터두세요라고 일러주면 영락없이 비가 쏟아지곤 하여 마을 사람들은 농사일도 연화에게 물어보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여우였든 무엇이었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씨 곱고 마을의 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며느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팥죽 할멈이 살던 집은 할멈이 도망친 후 빈집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헐어내고 마을 회관을 넓혀 다 함께 모여 쉴 수 있는 정자를 지었습니다. 칠성의 삶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파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품앗이도 하며 넉넉한 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서 그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멀리서 칠성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만 보아도 그는 밥을 먹은 듯 배가 불렀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마당을 쓸고 있던 연화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와 오셨습니까? 서방님 하며 환하게 맞아주니 칠성은 천하를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날 밤 숲속에서 보았던 그녀의 결연한 모습과 눈밭에 쓰러져 있던 가녀린 여우의 모습을 동시에 떠올리며 이 귀한 인연을 지켜준 하늘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황금 들녘의 추수가 시작되자 마을은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바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칠성과 연화도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콩을 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연화는 호미질이 서툴렀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어엿한 농사꾼이 되어 칠성보다 더 야무지게 일을 해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마당에 널어 말리는 날이면 참새들이 날아와 나다를 쪼아 먹으려 했지만, 연화가 나디하고 손을 저으면 신기하게도 새들이 알아서 피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도 알아보는 상전이라며 웃었고, 칠성은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워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게 쌓이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니 두 사람의 마음에도 풍요로운 가을이 가득 찼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풍년이 들기도 했거니와 마을을 괴롭히던 살갗이 요괴가 사라져 가축들도 무탈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넓은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돼지를 잡고 떡을 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칠성과 연화가 잔치마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두 사람을 상석으로 모셨습니다. 김진사는 술잔을 가득 채워 칠성에게 건네며 자네 부부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리 태평성대를 누리네. 이 잔치의 주인은 바로 자네들일세라고 치하했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워 얼굴이 붉어졌지만 연화는 우아한 미소로 답례하며 마을 어르신들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흥겨운 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남녀노소 어우러져 춤을 추는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제법 쌀쌀했지만 칠성과 연화의 마음은 훈훈했습니다. 칠성은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져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연화는 그런 칠성의 팔을 꼭 끼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부인 행복하오 칠성이 문득 묻자 연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산속에서 홀로 수행할 때는 몰랐던 따뜻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정이 이리도 좋은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지금의 행복이 교차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앞으로도 천년 만년 이렇게 같이 삽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늦은 밤참을 준비했습니다. 잔치에서 배불리 먹었지만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그냥 보내기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고
솥뚜껑을 뒤집어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가 방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은 막걸리 한 주전자를 데워와 상을 차렸습니다.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다정하게 일렁였습니다. 연화가 찢어주는 김치전을 받아 먹으며 칠성은 문득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사람의 눈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금빛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눈빛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인, 궁금한 것이 하나 있소. 칠성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자 칠성은 머리를 긁적이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 지붕 위에서 살쾡이와 싸울 때 꼬리가 9개 달린 모습이 보였소. 혹시 당신이 전설 속의 구미호인게요? 연화는 잠시 칠성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도 참 구미호면 어떻고 신미호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저 서방님의 아내 연화일 뿐입니다. 그녀는 명확한 대답 대신 칠성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말을 돌렸지만 그 장난스러운 미소 속에 긍정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칠성도 눈치챘습니다. 칠성은 껄껄 웃으며 맞소.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우, 마누라지하고 술잔을 비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칠성은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딱 1년 전 이맘때, 그는 눈 덮인 산속에서 피 흘리는 배겨울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겨울이었지만 지금은 따뜻한 아랫목과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었습니다. 눈발이 거세지자 연화가 두툼한 소못을 들고 나와 칠성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감기 드십니다. 들어가시지요. 연화의 손길에 칠성은 그녀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1년 전 오늘 내가 당신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어찌 되었겠소? 칠성의 질문에 연화는 칠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마 저는 차가운 눈밭에서 생을 마감했겠지요. 그리고 서방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연화는 칠성의 품에서 나와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여우의 힘을 버리고 사람으로 남기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물으셨지요.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존재가 찰나와 같은 인간의 삶을 선택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칠성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천년을 혼자 사는 것보다 서방님과 함께 늙어가며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지는 100년이 제게는 더 소중합니다. 저 눈이 녹아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서방님과 함께 볼 수 있으니 저는 이미 신선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칠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연화를 와라 끌어안으며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녀를 지키리라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 내리는 소리마저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의 숯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며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칠성과 연화는 나란히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푸르스름하게 비추었습니다. 내일은 눈이 많이 쌓이겠소.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터야겠군. 칠성이 나지기 말하자 연화는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일찍 일어나 따뜻한 콩나물국을 끓여 놓겠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내일의 약속이 두 사람을 더욱 안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이 작은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칠성은 잠이 든 연화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속눈썹이 눈 밑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고른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 의심과 두려움의 강을 건너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칠성은 이 기적 같은 사랑이 자신의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춰줄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시간을 알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칠성도 스르르 눈이 감겨왔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연화와 함께 꽃피는 봄산을 거닐고 있을 것입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칠성내 부부를 백여우 부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는 집에서는 1년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하나같이 눈동자가 맑고 총명하여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지요. 칠성과 연화는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해로하다가 어느 날 구름이 맑게 갠 날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간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도 하고 다시 여우로 변해 깊은 산속으로 돌아갔다고도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산 너머에서 금빛 눈동자를 가진 하얀 여우 2마리가 다정하게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는 전설만이 바람결에 전해질 뿐입니다. 자, 긴 이야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여우를 구해준 나무꾼의 착한 마음씨가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의심을 이겨낸 사랑이 마침내 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칠성과 연화가 나누었던 그 따뜻한 군고구마의 온기처럼 포근하고 다정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불 속은 따뜻하니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십시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맺고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